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단위 조작 세 번째 영상으로 증발, 증류, 그리고 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공직 시험에서 이론, 계산 문제 모두 자주 출제되니 꼭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발이란 용액을 가열해 용매만을 기화시켜 용액을 농축,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증발관으로는 수평관식 증발관과 수직관식 증발관이 있습니다. 수평관식 증발관은 액막식 증발관이라고도 불리며 비점 상승도가 작고 비응축 기체의 탈기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석이 생성되면 안 되며 가열면을 무작정 넓힐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수직관식 증발관은 침수식 증발관이라고도 불리며 열 전달 계수가 커서 증발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액의 순환이 좋고 조작의 용이성 및 관석 청소가 쉽습니다. 따라서 처리량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직관식 증발관의 종류로는 바스켓형, 장관형, 그리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두 증발관 중에서는 관석 청소가 용이한 수직관식 증발관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증발관의 능력은 단위 조작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Q는 UA 델타 T의 공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발관의 여론으로는 수증기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로는 가열이 균일하여 국부적 과열이 없다. 그리고 온도 변화 및 조절이 쉬우며 폐증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 전도도가 크다는 장점 때문에 여론으로 수증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증발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관석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감압을 통해 비점을 낮추는 방법, 열전도가 높은 금속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 액의 순환 속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증발 조작 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첫째, 비점이 상승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액의 비점은 순용매의 비점보다 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끓는 액체 표면에 기체 담요가 형성되는 거품 현상입니다. 이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뜨거운 표면과 접촉하여 파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증기를 분출하여 파기하는 방법, 세 번째, 식물유를 첨가하거나 소포제를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강제 순환식 증발관 사용,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해판에 분출하여 거품을 파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발 조작 시 일어나는 현상 세 번째는 비말 동반입니다. 증기 속 액체 방울이 증기와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기포가 액면에서 파괴될 때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비말 동반으로 인해서는 용액의 손실, 그리고 응축액의 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말 동반의 요인으로는 액면의 증기 발생 속도, 그리고 액의 밀도, 표면 장력, 점도, 그리고 장치의 구조 등이 있습니다. 비말 동반의 방지법으로는 침강법, 그리고 방해판을 설치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말 분리법의 방법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 각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석이 있습니다. 관석은 온도가 높은 관벽에서 생성되며 액체 순환 속도를 크게 하면 관석의 생성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증발의 방법 중 다중효율 증발이란 수증기의 잡열을 회수한 뒤 증발관의 가열부로 보내 수증기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증기의 양을 조절하여 열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중 효용 증발관은 수증기가 N분의 1만큼 절약되지만 시설비가 증가하므로 관수를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효용 증발관의 급액 방식으로는 순류식, 역류식, 혼합식, 그리고 평행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기억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 보기로 나오는데 증발관의 증발 능력을 작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은 비점이 상승할 때입니다. 앞서서 증발관의 능력은 열 전달 속도 Q와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에서 델타 T는
겉보기 온도차 빼기 B점 상승도입니다. 따라서 B점이 상승하게 되면 유효 온도차가 작게 되고 그로 인해 열 전달 속도가 작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증발로는 진공 증발과 자기 증기 압축법이 있습니다. 진공 증발은 진공 펌프를 이용해 관 내의 압력을 낮추고 B점을 낮춰 증발시킴으로 열 경제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열원으로 폐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 농도가 높고 B점이 큰 용액은 증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즙, 젤라틴 등과 같은 물질 처리에 이용되며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증기 압축법은 발생한 증기를 압축해 고온이 되면 다시 그 증기를 증발관에 보내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압축 방식으로는 기계적 압축법 그리고 이젝터 압축법이 있습니다. 특수 증발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증발 다음인 증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류란 끓는 점이 서로 다른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성분에 따라 분리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기액평행의 증류에서 B점 도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B점 도표란 일정 압력에서 일정 온도로 비등하고 있을 때 액체, 증기의 조성,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도식한 곡선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일정 온도 T'에서 직선을 그어 그때 액상선과 그리고 기상선과 만날 때의 조성을 액체의 조성 그리고 기체의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상선은 노점 곡선이라고도 불리며 액상선은 B점 곡선이라고도 불립니다. 화공기사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듀티란 주어진 기상 조건에서 압력으로부터 액상 조성과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버블 P란 주어진 액체 조성과 온도로부터 기체 조성과 압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액평행에서 계산 문제로 매번 출제되는 라울의 법칙입니다. 한 성분의 증기압은 순수한 성분의 증기압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는 법칙으로 액상 기상의 혼합 상태에서 분율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되니 공식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분리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비휘발도라는 개념입니다. 비휘발도 알파는 액 조성과 증기의 조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돌턴의 법칙이 성립하면 분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비휘발도와 액 조성을 알면 이 다음 식을 통해 기체의 조성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휘발도가 높을수록 분리에 용이하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해 시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꼭 숙지하셔서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비혼합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비혼합물이란 공비점을 가진 혼합물입니다. 공비점이란 어떤 온도에서 평형 상태의 증기 조성과 액의 조성이 같은 점을 말합니다. 공비혼합물은 보통의 증류 방법으로는 고순도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며 그리고 B점 도표에서 극소 또는 극대점을 갖습니다. 또한 상대 휘발도는 1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또한 꼭 기억하셔서 시험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공비혼합물에는 최고 공비혼합물과 최저 공비혼합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고 공비혼합물이란 혼합이 잘 되는 혼합물로 휘발도가 이상적으로 낮으며 증기압은 낮고 B점은 높습니다. 또한 같은 분자 간 친화력보다 다른 분자 간 친화력이 큰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예로는 물 HCl, 물 HNO3 그리고 클로로포럼 아세톤의 예가 있습니다. 최저 공비 혼합물이란 혼합이 잘 되지 않는 혼합물로 휘발도가 이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증기압은 높고 B점은 낮습니다. 반대로 같은 분자 간 친화력이 다른 분자 간 친화력보다 크며 그 예로는 에탄올 벤젠, 물 에탄올, 메탄올 벤젠이 있습니다.
최고 공비 혼합물의 개념, 최저 공비 혼합물의 개념, 각각의 특징, 예시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증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형 증류입니다. 플래시 증류라고도 불리며 원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발생하는 증기와 잔류액이 평형을 유지하며 증류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예비 증류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증류입니다. 미분 증류라고도 불리며 액을 끓여 발생시킨 증류를 액과 접촉 없이 응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효율이 좋지 않아 실험실과 소규모 증류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레일레이식을 통해 양적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아마 화공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시험 때 이 식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추출 증류입니다. 끓는 점이 비슷한 혼합물이나 공비 혼합물 중 한 성분과 친화력이 크고 비교적 비휘발성인 제3의 물질을 첨가하여 두 성분 간의 비휘발도가 커지는 것을 이용하는 증류로 예시로는 푸르푸라를 이용한 벤젠과 사이클로헥산의 분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비 증류입니다. 공비 증류는 끓는 점이 비슷한 혼합물이나 공비 혼합물에 공비 혼합물을 만드는 제3의 물질을 첨가하여 새로운 공비 혼합물의 끓는 점이 원용의 끓는 점보다 충분히 낮아지도록 만든 후에 증류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시는 벤젠을 이용한 에탄올과 물의 분리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비제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는 회수가 용이해야 하며 두 번째, 증발 잡열이 낮고 세 번째, 부식성, 독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이 저렴하며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 공비제의 조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수증기 증류입니다. 끓는 점이 높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유기화합물에 수증기를 불어넣어 그 물질의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와 함께 유출되어 나오는 물질의 증기를 냉각해 그것을 응축시키고 분리시키는 증류법입니다. 고온에서 물질이 파괴 그리고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온에서 비점이 높고 분해되기 쉬운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글리세린, 고급 지방산의 분류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 수증기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취급에 용이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용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주제인 정류입니다. 정류란 비점이 유사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저비점 물질은 탑 상부로, 고비점 물질은 탑 하부로 이동시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류 부분에서는 맥케이브 TLA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됩니다. 이 방법은 이성분계 정류에서 단수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맥케이브 TLA의 기본 가정으로는 관벽에 의한 열 손실은 무시한다. 그리고 각 성분의 혼합열 또한 무시하며 탑 내에서 증발 잡열 및 엔탈피는 같다. 네 번째, 탑 내 상승 증기량과 하강 액량은 단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마지막 네 번째, 탑 내 각 단의 현열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네 번째 말은 모든 단에서 증기의 조성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 단에서 상승 증기량과 하강 액량이 같다는 말을 뜻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류탑의 대략적인 계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선, 그리고 정류를 진행하는 농축부, 액체를 회수하여 재가열하는 회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농축부에서 환류비를 구할 때 이 그림을 자주 이용하니 꼭 이 그림도 함께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 상반기 시험 때 증류탑의 구성 요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증류탑의 구성 요소로는 응축기, 제비기, 단, 펌프, 열 교환기 등이 있으니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증류탑의 각 영역에서 적용되는 식들입니다. 농축부에서는 다음의 식이 적용됩니다.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농축부의 식에서 기울기는 r 플러스 1분의 r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부에 적용되는 식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 또한 꼭 암기하시기 바라며 증명도 한 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원료선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료선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Q는 액의 분율을 뜻하며 이 Q에 관한 식이 아닌 증기의 분율을 이용한 F에 관한 식으로도 출제되니 두 식 다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Q란 분자 증발 잠열분에 원료 1kg몰이 실제 증발 시 필요한 열량으로 이 식을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성 상태에 따라서 Q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료선 관련 문제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도 암기해 주셔야 되며 각 Q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성 상태인지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암기하셔야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꼭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단이란 이상적인 단을 말하며 그 성질로는 단상에서 완전한 기액 평형이며 단 내 기액 향류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탑 내에 열 손실이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단수와 이론 단수를 이용해 단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류비가 무한대일 때의 단수를 최소 이론 단수라고 하며 단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펜스키식을 이용합니다. 이 식은 굳이 시험엔 출제되지 않겠지만 최소 이론 단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중류탑 문제에서는 활류비라는 개념이 시험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활류비란 활류량을 유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활류비에 따라 증류탑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류비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전환류의 경우에는 유출량이 0에 가깝고 또한 이때 최소 이론 단수를 갖습니다. 활류비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제품의 순도는 좋아지나 제품의 생산량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가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류부 조작선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활류비가 0에 가까워지면 전환류에 대해서 반대의 효과가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한대 단의 생성 방지를 위한 최소 활류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고 비휘발도 그리고 원료의 액 조성을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니 이 식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위 조작 세 번째 영상에서 증발, 증류, 그리고 정류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개념, 식, 문제 모두 중요한 단원이니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단위 조작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